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주식시장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상장사들의 주가는 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주력 업종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회복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소식은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말부터 하락세를 탄 주식시장은 지난달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10월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835조 원, 한 달 사이 261조 원이 증발해 14% 감소했습니다. 부울경 지역 194개 상장사들은 18%나 줄어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나 더 빠졌습니다. 부울경 코스피 종목의 시가총액은 15%, 코스닥 종목은 24% 감소해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부울경 주식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9.14% 올랐지만 거래대금은 오히려 3.91%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력 업종인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들이 특히 고전하면서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일부 바이오 업종과 조선업 등 운수 장비 업종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업황이 안 좋아지거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부울경 지역 전체의 시가총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조선 수주량이 늘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곤 있지만 당분간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규 수주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대폭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그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산 기업들의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도 기준치 100보다 훨씬 낮은 84에 그쳐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연일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오늘은 부산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유치원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이 유치원은 아동학대로도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당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송강모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유치원은 아동학대에다 회계비리 정황까지 참 끔찍했던 사건에 언론, 정치인, 교육청까지 온 국민의 관심이 초집중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 뒤에 보이는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년 전 사상구 대형 사립유치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8일 동안 95명의 아이들에게 무려 335차례나 폭행이 가해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 일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해당 유치원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결국 100억 원대 회계비리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 유치원 설립자인 J씨, 그리고 사실상 J씨 일가가 운영하는 다른 유치원을 들여다봤더니 특성화비를 착복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현재 문제되는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비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저도 이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학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이 전면전에 나서면서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아동학대 그리고 회계비리가 터지는 과정, 그 중심에는 바로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긴 곳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충격으로 당시 학부모 20여 명이 나서 대책위를 꾸리고 교육당국을 압박한 끝에 검찰 수사까지 이끌어냈는데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엄마들이 그날을 절대 잊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변화를 약속받겠다며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지속적인 폭행, 여기에 유치원 100억 원대 회계비리 의혹까지. 최근 불거진 비리 유치원 사태를 보며 2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동안 아이가 우유를 마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항상 마신 줄 알았어요. 한 팩에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 컵을 나눠서 따라 마시더라고요. 부산시 교육청은 이 유치원에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느 선생님이 얘들을 케어해주겠냐고 겁나서 자기들도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누굴 받게 되면 그 자체 사유치원 원장들 욕을 들어먹는데요. 교육청은 주변 유치원 수용 인원을 늘렸다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병설 유치원 설립과 같은 대안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담회를 한번 갖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번 더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뒤로는 만나주는 거 자체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교육당국을 믿고 수차례 경찰서를 오가며 학대를 폭로했고 교육청 감사까지 이끌어냈지만 돌아온 건 뒤통수뿐이었습니다. 결국 새 유치원을 찾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직접 홈스쿨 수업까지 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극성 엄마라는 꼬리표였습니다. 회유 정황이 담긴 유치원의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들 사이에 분열까지 나왔습니다.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 협박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까지 받았고 결국엔 일부 학부모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사건은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사자는 그 피해를 입은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배제되고 항상 엄마가 바쁘니까 아빠가 못해주니까 그냥 합의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 최근 연일 터져나오는 유치원 비리 사태가 2년 전 사건의 전철을 밟지 않길 엄마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한편 부산 지역에서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가입하는 사립유치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300곳 중 445%인 127곳이 처음 학교로 가입 신청을 해 지난달 말보다 4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참여율이 크게 오른 것은 부산시 교육청이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용역 직원들을 연말까지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협의기구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근데 누구를 어떻게 전환할지 전환 대상과 방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유나 기자입니다. 56살 이모 씨는 3년 전부터 시청 청소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터가 있다는 사실은 감사하지만 계약직 신분엔 아쉬움이 많습니다. 복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다음 노후 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경제력 같은 거. 부산시가 이 씨와 같은 용역 직원들을 연말까지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7월 20일 기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용역 근로자들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노사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가동합니다.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한 사전 검증도 강화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와 관리, 경비 등 각 부문별 용역 직원은 모두 645명.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인 312명은 이미 60세 이상이라 정규직화 이후 정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모순도 생깁니다. 부산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전환 대상자의 업무 선정뿐만 아니라 전환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주부들의 겨울철 가장 큰 행사이면서 고민거리죠.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올 김장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또 올해는 이 김장 비용이 조금 오를 것이란 전망이어서 직접 담가 먹기보다는 사 먹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 한 마트의 김치 코너. 김치를 사러 온 주부들로 북적입니다. 매년 고민이신 거죠, 사실은. 작년에는 담았는데 내가 담아도 맛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어떡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올해 김장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농식품부는 배추, 고춧가루 등 주재료값 상승으로 4인 가족 기준 26만 원, 지난해보다 3만 원이 더 들 거라는 예상을 내놨고 한국물가협회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올해 김장 비용이 13% 안팎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아 먹는 가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게 담을 거라는 응답이 86%로 작년보다 많이 담을 거라는 응답 14%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김장을 사 먹는 가정도 2년 전 8%에서 올해 15.8%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조그만 김치 가게로 시작한 이 업체의 경우 2년 새 매출이 50% 가까이 늘었고 최근에는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까지 유통망을 확대했습니다. 재림은 재림대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양념은 양념대로 구매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장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김포족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은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예비 소집에서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받고 시험실 위치와 유의사항 등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는 59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진행되며 모두 33,973명이 응시했습니다. 제32회 어린이 문예 대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부산문화방송 A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상에는 석포초등학교 3학년 문서현 학생의 미니 북극과 무정초등학교 3학년 김효준 학생의 내 막내 동생 송이가 각각 운문과 산문 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모두 16명의 어린이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어린이 문예 대상은 엄정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 작품을 기념패에 새겨 수여하는 지역 최고 권위의 아동 문학상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기장군 기장읍에서 45살 장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99%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주차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부딪힌 차량이 밀리면서 주변에 세워진 승용차까지 모두 6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4시쯤에는 수영구 밀락동 MBC 사옥 앞에서 24살 이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옥 정문을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이 씨는 경남 양산까지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강서구 성북동 신항만 삼거리에서 중장비용 대형 타이어가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컨테이너가 2개 차로를 가로막아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해 통행이 2시간가량 제한됐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41살 김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의 취업자 수는 167만 7천 명으로 지난 9월에 비해서 3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0월과 비교하면 6천 명가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고용률은 56.5%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올랐고 실업자는 5만 9천 명으로 5천 명이 감소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3.4%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전기, 운수, 금융업 등의 취업자 수가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